네, 파파게러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파파라는 인사법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전번에 안 썼는데 이번에 또 댓글로 누가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쓰게 됐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같은 복장 아니에요? 당일날 두 개 동시에 촬영했는데 아마 댓글에 SLR이 올라가면 그 밑에 다시 파파 다시 해주세요 이런 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거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어깨 보셨어요? 엄청 넓어지고 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차 보세요. 어마어마한 차를 또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룹 B의 전설인 288 GTO라고 아시죠? 바로 그 차라고 하기에는 좀 닮았는데 사실 그 차가 아니고요. 페라리 최초의 8기통 엔진을 뒤에다 실은 미드십 8기통 엔진을 최초에 쓴 페라리입니다. 여러분 308 GTS입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75년에 프랑스 파리 모터쇼에서 데뷔를 했고요. 1985년까지 생산이 되다가 그 이후로 288 GTO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46 GT 디노의 후속 모델이고요. 디노 같은 경우는 6기통 엔진을 얹고 있고 그 디노 자체가 페라리 아들이 일찍 그 생을 마감하면서 그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차 이름에 디노라는 타이틀을 붙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공개된 6기통 페라리가 다시 나왔는데 그 차는 디노라는 이름을 쓰진 않고 기존의 페라리 마크를 붙여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파리가 자꾸 얼굴에 붙어.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랑스 파리에 1975년도에 데뷔를 해서요. 10년 동안 장수를 했던 그 모델입니다. 그 쿠페 모델은 벨리네타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타르가 형식으로 탑이 있는 모델을 GTS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차량은 북미판 GTS 모델입니다. 사실 북미판이면은 이 앞범퍼랑 이런 그 안전에 대한 규정이 좀 달라가지고 디자인이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고요. 246 GT의 후속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08 GTS 이 차량은 더 78년식인데 어떤 게 다른 건지 저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디노는 6기통 엔진을 얹혔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502를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엔진 효율성이 낮은 그런 차량들이 전부 다 사라지기 시작해서 가장 큰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좀 효율성이 좋고 좀 괜찮은 그런 연비도 좋고 막 이런 차량을 찾다 보니까 페라리도 어쩔 수 없이 6기통 엔진을 넣은 페라리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라리가 6기통 엔진을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예전에 랠리카 중에 란치아 스트라토스 이런 차량을 보면은 거기에 이 페라리가 공급된 엔진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페라리가 6기통 엔진은 정말 잘 만드는데 거기에 일부러 그 상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탑재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된다. 근데 최근에 와서 다시 6기통 엔진을 얹힌 페라리가 다시 부활을 하는데 그 페라리도 마찬가지로 앞뒤에는 이제 로고가 들어가지만 이 옆에 스쿠데리아 이 페라리의 로고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점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8기통 최초의 미드십 엔진을 얹힌 페라리입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깊긴 한데 많은 판매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사실 이 가격을 들으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올드 페라리 치고 가격이 좀 낮은 편인데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시리즈별로 조금 다른 버전이 나왔는데 제일 초창기 때는 이 셰시를 유리섬유로 만들어서 출품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비성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스틸로 바뀌었고요. GTS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스틸 그 셰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엔진 버전도 좀 달라진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3000cc의 V8 엔진 240마력을 내는데 페라리가 240마력 이럴 수 있지만 1975년도에 만들었던 페라리를 보시면 그때는 굉장히 높은 마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보시에서 만든 그 K 인젝션인가 그거를 넣은 엔진인데 이건 80년대 후반에 나왔어요. 그게 이제 308 중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도 되기도 합니다. 정면으로 왔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피니파니라 분들이 이제 만든 건데 그 안에서 이제 디자이너 중에 한 분이 이 디자인을 총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보면은 좀 쿤타치 그런 느낌으로 좀 보일 수도 있고 또 옆에서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란치아 스트라토스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렐리카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보면은 F50이나 F40 그런 게
이쪽에 좀 녹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추후에 288 GTO가 이 차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을 했고 그 차가 나중에 F40이 되고 F5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 차가 그만큼 상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제가 좀 그 디자인을 좀 해치는 이 범퍼가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 법 때문에 이런 거고 유럽식 이 페라리를 보면은 이 디자인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번호판도 저렇게 안 달아도 잘 보일 만큼 이렇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지상고가 생각보다 높아서 다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옛날 페라리 특유한 그 팝업 램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테스타로사를 설명할 때도 이 팝업 라이트에 대해서 좀 그 저희 로망이 있었는데 이 차도 역시 이 팝업 라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쪽 라이트 드로 이제 덕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안쪽을 보면은 다 안에가 다 훤히 비쳐서 이쪽으로 이제 열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온 김에 보넷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너무 안 열려가지고 당황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때는 무게가 상당했었네요. 네, 본넷 열 때 이 받치는 무게가 상당하고요. 사실 이 엔진 뒤에 있어서 앞에 수납 공간인데 이 수납 공간은 라지에타와 함께 이제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워셔액 통에 보이는데 이 스페어 타이어도 출고된 타이어인가? 아, 그건 아니구나. 중간에 한번 갈았었네요. 네,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닫을 때도 이쪽에 보시면 그냥 힘으로 닫는 게 아니라 이쪽 그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 누르고 이렇게 고정 장치를 해제한 다음에 여기서 살짝 놓고 양쪽으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쪽 옆라인 진짜 미치지 않았습니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서부터 이 그 몰딩 같이 이렇게 경계선이 딱 나눠지는데 이게 마치 이쪽에서 보면은 문이 여기만 열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샤시가 여기까지, 터브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아래까지 이렇게 다 열리고요. 그리고 문 여는 버튼은 이 위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좀 아름답게 이렇게 숨겨져 있고 문 열 때도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이쪽 그 라인들 있잖아요. 이 라인이 이렇게 다 유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느낌이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쪽을 보고 있으면 정말 와 미쳤구나 어떻게 70년도에 이런 디자인을 하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공기 흡입하는 엔진 뒤에 있기 때문에 흡입하는 그 홀이 이쪽에 달려 있는데 이것도 수려하게 이렇게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뒤쪽에 이 위에 덕트가 있는데 이 덕트 같은 경우는 이 열쇠로 이렇게 열면 조심히 열어야지. 네. 이렇게 열면 이 뒤쪽으로 주유구가 보입니다. 주유구도 이렇게 안 보이게끔 해놨어요. 아,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떼서 뒤쪽에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 존재를 합니다. 네. 와, 이거 다시 잘 잠가야지. 옛날 부품이라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 예,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왔을 때도 이 엔진룸 이 트렁크 라인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정말 매끄럽게 예쁘게 이렇게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 이게 조금 이제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 등이긴 하지만 이 등을 제외하고 나서도 이 라인 자체가 정말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법 때문에 머스키법이라고 하나요? 그 법 때문에 이제 5마일 범퍼나 이런 것 때문에 차를 좀 디자인 망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는 그래도 그 유럽판보다는 막 확 아름답진 않지만 그래도 저게 달려 있는데도 예쁜 걸 봐서는 아, 진짜 디자인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옛날 클래식 이 페라리 휠들 와 진짜 이 차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와, 뒷모습을 봐도 예술입니다. 저는 특히 이 테스타로사와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이 뒤에 이 핀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예뻐 보입니다. 와, 그리고 이 윈도우도 이 라운딩을 이렇게 줘가지고 딱 리어 윈도우가 정말 섹시하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모습도 굉장히 예쁜데 이 범퍼 빼고요. 네, 페라리 로고가 이쪽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머플러가 이 아래쪽으로 있는데 이 머플러 아래 통도 옛날 감성 그대로 와 진짜 어디 하나 흠잡을 게 없어요. 그냥 다만 좀 흠이 좀 있다면 여기에 그 라디오 켰을 때 올라오는 안테나 있잖아요. 그게 여기 달려있다는 게 조금 재밌네요. 네, 엔진룸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엔진룸 보시면은 엔진룸 뒤에 짜투리 공간에 트렁크가 조금 이렇게 확보가 돼 있어요. 이 트렁크 안에는 이제 공구 박스라던가 이런 게 전부 다 이쪽에 있는데 요것도 좀 보여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한번 딱 하면은 꺼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다시 묻기도 어렵고 해서 이따가 촬영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렁크 안에를 잘 안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올드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품을 트렁크에다 실어 놓으시거든요. 근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품을 여기다 조금 실어 놔서 좀 비주얼상 안 좋을까 봐 안 찍었는데 이따가 한번 찍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흡기 마운트에서 이렇게 오는 홀 있잖아요. 그것도 저기 다 보이네. 안쪽에서 보이고, 옛날 이 흡기통 있죠. 이거 우리 포니에도 이런 거 있었거든요.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에어필터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그런 모양. 이게 페라리에 있으니까 적응이 좀 안 되네요. 예. 그리고 페라리 고유한 오일 캡 이 스티커가 말로 딱 된데 이 빨간색 헤드랑 같이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근데 엔진 디자인은 뭐 그 당시에는 예쁠지 몰라도 지금 보았을 때 지금의 페라리 엔진 디자인이라 보면은 조금 뭐랄까 별로 못생겼어요. 네. 테스타로서 때부터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닫아서 여기 위에도 불이 달려 있구나. 그 번호판 등 뭐라고. 네, 살짝 닫아서 실내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야, 이 부드럽게 열리는 문. 아우, 와, 막상 타면 사실 실내가 70년대 차량이라서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와, 상태가 70년대 차량 치고 정말 보건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에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이 탑, 요 위에 마감도 그렇고 이 선바이저 이 스태칭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그 당시 제가 뭐 사실 저는 그래요. 90년대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고 갖고 싶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80년대까지만 해도 공부를 어떻게 커버가 됐는데 70년대는 이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 당시 감성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페라리나 이런 명차들은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온 아이덴티티 같은 거 있잖아요. 고유의 무슨 뭐 어떤 버튼이라든가 어떤 문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은 아, 여기서부터 가져왔구나 이런 반가운 마음이 들긴 한데 사실 그래요. 저는 지금 이 70년대 이 308 GTS 와 예쁘다. 정말 컴팩트하고 와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은 들지만 막 공감대가 그렇게 막 되진 않아요. 저는 그렇고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 무르시엘라고도 70년대 차량이랑 비슷한가? 무르시엘라고가 확실히 못 만든 차긴 한데 그래도 감성 하나는 끝내주긴 했었는데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탔을 때부터 이 핸들 지금 보면은 제가 의자에 앉았잖아요. 이 앞을 보고 이렇게 이 정도의 핸들이 와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프레임이 이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핸들이 저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의자는 앞에 앉았는데 골반이 살짝 이렇게 브레이크랑 클러치 때문에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고 엑셀도 그렇고 이쪽으로 그리고 심지어 핸들도 이쪽으로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 느낌? 예, 살짝 이렇게 틀어져서 장시간 운전하면은 굉장히 피로할 것 같고 좀 몸이 좀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대 때는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시트가 이 데이토나 시트죠. 와, 이게 진짜 이때부터 이렇게 나왔었네요. 네, 이때부터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C필러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쪽에 보이는데 이 부분 유리랑 이 아까 제가 리어 윈도우 얘기했죠. 이 리어 윈도우 이쪽 이 라운드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이게 GTS라서 뒷좌석이 이렇게 조금 없는데 이 베르네타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조금 있다고 그래요. 공간 넣을 수 있는 게 좀 있다고 하고 모모에서 제작한 휠이거든요. 모모에서 제작한 휠이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빠라바라바라밤 할 때 그 에어 클락션이 그 피암이라고 이탈리아 회사예요. 그게 페라리 순정 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누르면 지금 보이시죠? 빵 하고 들리는 거. 이게 이제 에어 클락션이 이제 순정으로 장착이 돼 있어서 있는 거고 그리고 에어컨 컨트롤러 버튼은 다 이쪽으로 팬 1, 2부터 해서 이 그 비상 스위치 이런 게 전부 다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책 아울렛도 있고 그 당시 이제 담배를 피웠었잖아요. 담배를 피웠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떨이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차량에는 당연하게도 어떤 차량도 컵홀더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쪽에서 문을 열 때는 이쪽 이 팔걸이 있잖아요. 팔걸이 아래쪽에 그 손잡이가 위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윈도우 스위치는 위쪽에서 조만간에 제가 이제 복원할 게 조금 있는데 복원을 다 맞추기 전에 검수를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태가 정말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고마운 점이 뭐냐면 이 송풍구 같은 게 이게 깨지거나 없어지면은 정말 구하기 어렵거든요. 이거 만들기도 힘들고 이게 그리고 딱 보시면은 되게 얇아요. 또 오래된 차들은 이게 부식이 되면서 이게 너무 단단해져 가지고 이렇게 딱 그 가루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은 아예 없고 아직도 연질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대망의 이 기아가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기아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많이 소개를 시켜줄 텐데, 이거 진짜 달릴 때 느낌 되게 좋거든요. 이 놓을 때 딱 클러치 밟고 찰칵찰칵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감성적인 기아입니다. 그래서 수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이나 F35 특히 그거를 꼭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F35를 딱 터널에서 이렇게 쫙 밟아보는 거죠. 와,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F35도 조만간에 리뷰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 탑을 열어볼 텐데요. 아, 이게 되게 올드카라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와, 그냥 이렇게 빼서 이 뒤쪽으로 해서 이 뒤쪽 공간에 넣어야 되는데, 와, 대박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방감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잠깐 임시로 제가 다른 쪽에다 놓고 오겠습니다. 와, 이 탑 열었을 때 개방감이 정말 멋지네요. 왜 제가 이 차를 타고 이거는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달려보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예. 남산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네. 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열리긴 한데, 저 탑 열 때 저게 이제 부품을 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네, 부담 가긴 했었어요. 그래도 조심히 아직까지 잘 열리고, 고무도 사실 얼마 전에 갈았었거든요. 저쪽 뒤에 이제 실린 고무 같은 거 다 갈아놔서 상태가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드디어 올드 페라리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리뷰를 했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페라리가 몇 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F35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70년대 이전 차량들은 사실 지식이 많이 없어요. 저는 이제 90년대 때 나왔던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 70년대 쪽으로 넘어가면은 공감대부터 시작해서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조금 부족한 부분 설명 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파파게러지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는 항상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파.